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유튜브 콩앱 그리고 라디오로 들으시면서 의견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는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뉴스픽으로 저희는 시작하죠. 월요일, 수요일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혜연입니다. 네, 조으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으론입니다. 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부터 오늘은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번 폭우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노력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힘든 곳들이 참 많았어요. 특히 기록적 폭우로 동작구 한 아파트 옹벽이 지금 무너졌는데 책임 소재를 놓고 지금 말이 많습니다. 구청에서 이번에는 조치를 하겠다고는 했지만 기본적인 책임에 대한 의견이 서로 좀 다른 것 같아서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지금 그런 관련된 규제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 변호사님께서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지난 8일 오후 9시 30분경 이제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약 20m 높이의 아파트 옹벽이 붕괴가 되면서 예. 인근 주민 약 554명 정도가 이제 대피를 한 상황인데요. 네. 지금 이들 같은 경우에 현재도 사당 종합체육관, 동작 중학교 그리고 외부 숙소 등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 집에는 당분간 못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예. 이제 서두르고는 있는데 일러도 8월 말이나 9월 초가 돼야 이제 안전히 집에 돌아갈 수 그렇군요. 있다라고 지금 언론 보도에서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피해가 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이 현장을 방문해서 피해 상황을 살피기도 했는데요. 네. 일단 아파트 주민들은 이 아파트 옹벽 복구 작업에 책임을 두고 지금 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복구 작업의 책임이 행정안전부에 있는 것인지 예. 서울시에 있는 것인지 동작구청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 관리소에 있는 것인지 이 기관들이 서로 책임이다라고 떠넘기고 있다 보니까 지지부진하게 지금 이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정부의 입장은 이번에 긴급 재난이 발생한 만큼 당장의 사후 조치는 구청에서 진행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제 구청도 지금 정부의 입장과 비슷한데 이게 지금 긴급 재난 상황인 만큼 당장 조치는 하겠지만 평상시에 아파트 옹벽 관리는 원칙적으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작구청에 따르면 이 극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난 5월, 6월에 이상 조짐을 발견을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옹벽을 점검해 봤을 때 그 옹벽 이음새, 그러니까 옹벽끼리 이제 붙어 있는 그 부분. 이음새에 네. 1, 2cm의 지금 단차가 발견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제 단차라는 것은 이제 균열보다도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간 상황을 말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이상 조짐이 발견이 됐을 때 아파트 측에다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안전 보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주민들은 2018년부터 이 옹벽 균열 문제를 지적을 하고 지자체에다가 말을 했다라고 네. 하는 입장임에 반해서 이제 구청은 올해 5, 6월에 이상 조짐을 발견을 했고 통지를 했다라는 입장에서 이 부분도 좀 대립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아파트 옹벽 같은 경우에는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행정안전관리부가 경사하는 급경사지 관리 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1년에 3차례 이상 전문가의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라고 지금 지정되어 있는 곳이고요. 네. 또 우리가 하나 더 알아봐야 될 것은 이 지역이요. 산림청의 산사태 위험 지도에는 이 현장이 매우 안전한 지역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산사태로 인해서 옹벽이 무너지는 참사가 발생을 한 건데 예. 이것 또한 우리가 국가 재난방지 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볼 문제점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생각이 되는데 특히 이제 이번에는 특별 재난 지역 선포 대상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행안부의 특별 교부세 지원 내용, 이 옹벽 붕괴 안전 조치도 들어 있어서 이제 구청에서 이제 조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법적 근거를 지금 이번에 지원하는 건 어떤 법적 근거이고 그렇다면 이번이 아닌 또 다른 상황에서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법적인 부분을 조금 짚어서 조 변호사님께서 한 번 더 설명해 지금 주시죠. 이 구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네. 이제
특별 재난 지역이라는 것은 이제 자연재해와 같이 다양한 종류로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큰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서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을 합니다. 그렇죠. 이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은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런 응급대책이라든지 재난 구호 그리고 복구에 필요한 여러 가지 행정상, 재정상, 금융상, 의료상의 특별 지원이 가능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약 39억 정도의 지금 특별 교부세 그리고 이 재난 수습 비용을 보조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구청 입장과 지금 주민들 입장이 다르다고 아까 이제 지적을 해 주셨고 이러한 애매한 상황이 지금 사실 이어져 오다가 결국은 피해가 나온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의 상황이 뭐 해결된 건 다행이지만 결국 이 문제를 책임 소재를 좀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정 교수님?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뉴스를 쭉 찾아보면 옹벽 관련해서 지금 위험하다라는 뉴스 곳곳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전에도 네.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사전에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그런 부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가장 아쉬운 게 뭐였냐면은 행정안전부는 이곳을 급경사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했고 동작구청은 지난 6월 이상 조짐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정말 자칫하면 큰일 날 뻔한 재해를 당할 뻔한 주민들은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은 이번 재해로 인해서 너무너무 놀라고 이런 것도 화가 나 있지만 사전에 이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알려만 줬더라면 그에 대해서 대비를 하거나 대책을 할 수 없었을 텐데 일이 터지고 나서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제대로 책임 소재도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더 분노한 게 아닌가 그렇죠. 싶은데요. 제가 보기에 어쨌든 동작구청이 이상조짐을 발견했을 때 관리사무소에서만 통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네요. 두 번째로 행안부는 급경사 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했고 산림청은 산사태 위험에 대해서 매우 안전한 지역이라고 하면 이거는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이 전혀 다른 진단을 내놨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처 간에 전혀 다르게 그렇습니다. 움직이는 예. 것에 대해서. 자, 어떻게 보십니까? 조 변호사님께서는. 일단 교수님이 지적하신 부분 여러 가지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이 지역 자체가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급경사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럼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1년에 3번 이상의 안전 점검을 받아야 된다라고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기본적으로 이 법에서 이것을 급경사지로 본다라는 것은 그만큼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안전 점검을 1년에 3번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국가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책임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봐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이 구역은 사유지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아파트의 책임이다. 라고만은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국가에서 급경사지로 관리를 하고 있으면 그에 따라서 어떤 문제나 재해가 생겼을 때는 국가도 이것을 제대로 관리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 여부가 그리고 처음에 분명히 파악이 건축이 돼야 되는 됐을 거죠. 때 이렇게 위험한 지역에 옹벽을 설치하면서까지 아파트를 짓기에 허가를 해준 게 과연 그럼 또 누구냐. 이렇게 또 책임 소재는 더 들어갈 수는 없는 건가요? 근데 이게 옹벽을 세운다라는 것은 거기에 이제 산사태라든지 산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해가 발생할 것을 대비를 해서 옹벽을 미리 세운 거기 대비해서. 때문에 예. 그 옹벽의 뭐 구조라든지 옹벽이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었는가 그 부분 관련해서는 뭐 구청이 제대로 판단을 했는지 이 부분은 그렇죠. 다툴 수 있을 건데 단순히 그 지역에 허가를 내줬다라는 것이 어떤 무조건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는 볼 수가 수는 없을 것 없군요. 같고요. 네. 일단 이렇게 급경사지로 관리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국가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그 주변이 어떤 산사태라든지 붕괴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그렇죠. 하나의 보호 의무를 국가가 국민들로부터 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국가의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을 또 국민에게 제대로 알릴 의무도 있지 않냐 하고 지금 정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건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원칙을 좀 마련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근데 어쨌든 이 안전과 관련한 것은 행정안전부가 주무 부처예요. 예. 그래서 행안부에서 좀 주도적으로 예를 들면
산림청하고도 좀 이번 이를 계기로 좀 대화를 해서 어떻게 통합관리 시스템을 하고 어떻게 재난에 대해서 미리 뭐 행안부에서 어떤 걸 마련해서 구청을 통해서 가게 한다든가 이런 걸 한번 정리를 해줘야지 구청이 나서서 이걸 다 정리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앙부처가 이번 일을 계기로 뭐 전국의 옹벽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점검하고 주민들에게 왜 이렇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어떤 상의 뭐 지침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마련해야 되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네. 이건 조금 다른 정치적인 맥락입니다만 그래도 제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최근에 한 언론에서 나온 칼럼을 굉장히 유심히 봤어요. 지금 행안부 장관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34조 1항에 들어가 있는데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8월 초에 언론에서 좀 우려를 제기했던 바는 뭐냐면 지금 경찰국이라는 너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너무 집중해서 장관이 지금 안전대책이라든가 지역균형 발전에 혹시 너무 역량이 분산되는 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금 뭐 싱크홀 났을 때도 행안부 차원의 대책이 좀 아쉽다라는 지적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 안전 문제에 있어서 행안부가 조금 더 주도권을 갖고 역량을 기울였으면 하는 방안이고요. 17일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백일 이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실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라는 많은 아픈 일을 최근에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 특히 사회적 재난인 코로나19와 최근에 발생했던 자연재난 문제에 있어서의 정부 여당이 보여줬던 모습에 대한 좀 성찰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 가지 지금 재난 상황에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해준다면 부처들도 거기에 조금 더 힘을 쏟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무부처는 이제 행안부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통합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아까 이제 산림청 사실은 지방에 많이 해당되지 않을까 싶지만 서울에도 저희가 인식하지 못하게 산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래서 산림청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요. 조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만들어가면 좋을까요? 지금 이 재난이 우리가 거의 매일 겪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코로나 같은 사회적 재난 지금 저희가 몇 년 동안 겪고 있는 문제고요. 이런 이상기후 관련해서의 재난은 사실 우리가 때때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침수 피해라든지 호우가 와서 뭐 하천이 범람해서 입는 피해 그리고 이런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가 나는 피해가 이번 한 번 있었던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대책을 논의한다라고 하고 통합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국민들의 안전은 국가 차원에서 지켜줘야 되는 것이고 국민들에게 각자 도생을 하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행안부 그리고 각 지자체 그리고 여러 가지 산림청 이런 기관들이 총체적으로 이 재난과 관련한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반복되고 있는 뭐 산사태 문제라든지 호우 범람 문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인 매뉴얼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만드는 그런 작업을 거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이제 이후에 월요 인터뷰에서 이제 이 기후 변화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 좀 이상 기후들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재난에 좀 대비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앞으로도 또 저희가 들여다보면서 같이 문제를 좀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뉴스는 지금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 한마디에 그 여성가족부의 그 버터나이프 클로 사업이 중단됐다는 소식을 한번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렸었는데 이에 대한 비판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 또 권 원내대표가 말을 덧붙여서 지금 또 계속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전 교수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예, 버터나이프 크루라는 것은 2019년 시작된 성평등 문화 만들어가는 활동인데요.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내용입니다. 주 내용은 뭐 성평등 문화 확산, 젠더 갈등 완화, 청년의 고리 우울감 극복을 위한 프로젝트인데 이게 이제 제가 프로젝트성이라고 말한 것은 보통 3명 이상이 팀을 이뤄서 이것을 활동을 하고요.
여성가족부가 주관 부처입니다. 그리고 팀별로 1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의 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금을 지정을 했고요. 네. 올해 이제 4기 출범식이 예정이 되고 사업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4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 알린 내용에 따르면 이 버터나이프 크루를 겨냥해서 여가부 장관과 통화를 했다. 해당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전달했다고 썼고 여가부가 이후에 해당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혀서 한번 논란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또 여성단체라든가 관련 청년단체에서 강하게 반발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3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성평등과 페미니즘이 그렇게 중요하면 자기 돈으로 자기 시간 내서 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내세웠고요. 또 왜 이념을 내세워서 세금을 받아가라 하느냐라고 썼습니다. 또 하나 이 영화의 성평등 지수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여성 감독, 여성 작가, 여성 캐릭터가 많이 나오면 성평등 지수가 높다고 한다며 여성 비중이 높아야 성평등이라 주장하는 것도 우습지만 이런 사업을 왜 세금으로 지원하려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 주장에 대해서 이 버터나이프 크루에 대해서 여가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했던 것으로도 논란이 인바 있는데 네. 이번에 했던 주장에 대해서도 내용의 적절성이라든가 시점에 대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계속되는 비슷한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봐야 할 것인가.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것, 입장이야 다양할 수 있으니까요. 그럴 수 있지만, 이 발화 수준이 이게 맞는 것이냐 하는 그런 지적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 변호사님?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과연 여당에 좋은 것인가 그리고 국민 통합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적절한 발언인지 네. 그 부분을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선거 때에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적으로 여가부 폐지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특정 성을 대변하는 발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정치에 있어서의 여당이라고 하면 정부와 함께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주축이 되는 그런 그렇죠.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통합으로 이끌지는 못할지언정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또다시 한 번의 갈라치기를 하는 모습을 원내대표가 보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남성평등을 위해서, 그러니까 양성평등을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이 시작된 게 벌써 4회차 접어들고 있는데 만약에 이 제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특정 성별에 편향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선정 기준이라든지 그런 절차들에 있어서 수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있던 제도를 완전히 갈아엎거나 갑자기 없앤다라고 통보를 하는 것은 그것은 절차적인 정당성에서도 좀 맞지 않는 면들이 많다라는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여성, 페미니즘 이런 말을 혐오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에 있어서 매우 좀 답답하고 슬프네요. 부적절하고 저는 좀 슬픕니다. 말 그대로 구조적 어떤 성차별이 없어져서 더 이상 이런 일을 우리가 논하지 않고 여성가족부가 필요 없는 상황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구조적 차별이 있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노력을 마치 오히려 젠더 갈등을 조장한다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분명한 왜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점상으로도 변호사님이 잘 짚어주셨는데 사실 선거 때도 이 전략이 성공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은 여권 내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갈라치기로 일부 유권자들이 환호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당시에는 성공했다라고 했는데 막상 대선 결과를 보니까 오히려 2030 여성들이 이탈하는 그런 쪽으로 갔다라는 비판도 있었는데 또 이런 방법을 쓴다라는 것은 전략적으로도 맞지 않다라고 쓰고요. 그리고 이 버터나이프 크루에 대해서 한 주장의 내용도 맞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원 대상이 페미니즘에 경도됐다라고 예전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이 있었는데 그 한국일보에서 모든 사업을 다 분석한 내용을 보니까 청년 성건강 알림 프로젝트 이런 내용은 뭐냐면은요. 청년들이 본인의 몸과 건강에 대한 의식을 갖도록 산부인과 비뇨기과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이게 왜 특정 성만을 위한 거냐. 그리고 성평등을 위한 디딤돌 만들기 프로젝트는
남성과 함께하는 독서 토론 모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구조적으로 우리가 아직까지는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더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 그렇게 보이고 있지만 여성만을 위한 사람이라던가 이것이 젠더 갈등을 조장한다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점을 두 분 다 이제 지적을 해주셔서 이 발언의 시점. 예전에는 선거 때였지만 지금은 또 어떻게 본다면 여당의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의 시기는 위기 때마다 이렇게 페미니즘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문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뭐 얻는 게 있는 건가요?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께서. 그러니까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그 기자회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른바 윤핵관에 네.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을 했고 또 일부 젊은 청년 당원들이 이준석 대표와 같이 움직이면서 약간 여당이 내홍에 빠지는 그리고 그렇죠.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좀 젊은 당원들이 모여있는 집단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이게 나왔을까? 제가 보기에는 나름 이 청년층이 이탈하는 것을 좀 막으려 한다던가 아니면 좀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의혹이 있는데요. 변호사님이 너무 잘 지적을 해두셨듯이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지금 해결해야 될 과제가 너무나 많거든요. 네. 대통령과 함께 국민통합을 주도해 나가도 모자랄 시점에 물타기 수단이라던가 정치적으로 비판받을 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혹시 이런 이슈를 꺼내는 게 아니라 매우 아쉽고요. 두 번째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그 내용이 맞지도 않습니다. 버터나이프 크루브 사업을 제대로 다 점검을 해서 뭐가 예산을 낭비한 것인지 무엇이 젠더 갈등을 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만약 제시를 했다면 그나마 설득력이 있는데 그렇죠. 이 표현은 전형적인 선동이고 왜곡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페미니즘 악용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행동은 근절되어야 되고요. 네. 여당의 원내대표라면 더더군다나 이런 행동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교수님의 의견에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지금 여당이 지금 내분에 빠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지지를 붙잡아야 되고 이탈하는 민심을 잡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일념에서 나온 행동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준석 전 당대표가 이제 공격을 받으면서 네. 이대남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이탈했죠, 있다라는 이미. 예. 언론 보도들도 많이 나오는데 예. 그럼 이 이대남들을 다시 붙잡아 오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분석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버터나이프 크루 사업들을 보면 꼭 여성에만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남녀 같이 남성들을 위한 프로젝트들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교수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육아빠 반상회라고 해서 남성 주 양육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여성들이 보통 양육자인데 그렇죠. 요즘은 싱글 데디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설 자리, 토론을 할 자리도 필요한데 그런 사업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뉴스픽 조으론 변호사 전혜영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누군가는 아깝다고 생각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비용들과 푼돈들, 삶의 전선에서 최선을